안녕하세요. SOPED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CSM 출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카르도 티시, 킨 존스,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피비 필로, 사라 버튼, 크리스토퍼 케인, 닐 바렛. 게다가 화이트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은 단 5주. 근데 이 5주가 온전히 옷 만드는 거에만 할당된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업용 재봉틀 달아본 적도 없고, 패턴 떠본 적도 없고, 바지 지퍼 달아본 적도 없고. 오늘은 패션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럽의 패션 스쿨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 모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완전 현실감 오지는 생동감이 생동하는 그런 실사구시 컨텐츠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바로 제 모교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맨스웨어였고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현지에서는 학생들이 CSM이라고들 많이들 합디다. 네, 그렇게들 부릅디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셈마라고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벨기에의 안트워프나 미국의 파슨스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좋은 패션 스쿨들이 많은데요. 영국에도 많고요. 샌마틴, ACF, RCA 이런 학교들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도 요새 굉장히 핫해요. 크리스토퍼 베일리, 버버리의 중기를 이끌었던 디자이너죠. 그 디자이너가 이 학교 출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웨스트민스터 이 학교가 확 떴죠. 그리고 런던에서 멀지 않은 도시 중에 브라이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브라이튼 대학교가 또 패션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맨체스터 스쿨 오브 아트, 노팅엄 트렌트, 에딘버러 콜리지 등등 다들 너무 좋은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스쿨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를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CSM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나 유명한 디자이너 레이블을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들 중에 CSM 출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카르도 티시나 킨 존스,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피비 필로, 사라 버튼, 크리스토퍼 케인, 닐 바렛.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엄청 많죠? 이런 CSM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영국 내에서 가장 실험적인 패션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가장 실험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이다라고 해도 그 말과 이퀄로 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영국의 패션 교육 자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실험적인 패션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CSM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서치와 디자인 디벨롭먼트 이 두 개에 있어서만큼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학교입니다. 간혹 가다가 리서치 이퀄 이미지 찾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니에요. 리서치의 사전적 의미에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단어 생긴 것도 서치랑 비슷해서 이미 찾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리서치 앤드 디자인 디벨롭먼트라고 할 때 그때의 리서치는 연구하다에 더 가까워요. 회사 가보면 R&D 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R&D도 똑같아요.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예요.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연구개발 부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서치는 단순히 이미지를 찾아보다 정도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연구하다에 더 가까운 거죠. 이미지 서치는 리서치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지 서치를 포함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찾은 모든 자료들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활동이 다 리서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미지 서치라고 한다면 리서치는 이걸 이렇게 포함하는 리서치한 한 활동이 이미지 찾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리서치는 연구 활동이다 보니까 패브릭에다가 무슨 테스트를 해봤다던가 아니면 조그만 샘플을 만들어 봤다던가
인브로이더리라든지 탑스티치, 패브릭 믹스, 아니면 아싸리 무슨 신소재를 개발해보기 위한 테스트 해봤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린팅 시험 해봤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리서치에 포함이 돼요. 샌마틴은 이런 리서치와 거기에 기반한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SM의 또 다른 특색 있는 교육 방식은 이건 좀 재밌는데요.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샌마틴이라는 학교가 과정을 중요시하네, 리서치를 중요시하네, 실험적인 패션을 하는 학교네,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구글링 좀만 하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이미 CSM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CSM을 졸업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이거예요. CSM은 옷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뭐 예를 들어서 패턴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제 스킬, 네, 뭐 이런 것들 절대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인트로 개념을 알려줘요. 재봉틀에 실 끼우는 방법이라든지, 보분에 실 감는 방법, 제트 포켓 만드는 방법, 멜트 포켓 만드는 방법, 바지에 지퍼 다는 방법,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알려줘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완전 반복 학습이거든요. 반복해서 자신이 여러 번 해보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장담하는데 절대 기억 안 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테크니션들이 학생 개개인한테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친절하게 뭐 다 알려주냐? Never. 그냥 처음 했던 인트로 수업,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튜터가 들어와가지고 다음 프로젝트 브리프하게 모여 그러는데, 튜터가 다음 프로젝트는 메이킹 프로젝트야 그러면 현타가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요. BA 3년 과정 중에서 이 현타가 가장 걸쭉하게 들어올 때가 바로 화이트 프로젝트를 할 때인데요. 이 화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패션 파스웨이에 속한 5개 과의 1학년 학생 전체가 화이트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쇼를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흰색 코튼과 흰색 펠트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하나의 룩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보틀리스 패션이야 막 그래가지고 티셔츠 하나만 만든 다음에 모델이 막 이렇게 막 위에는 티셔츠 입고 밑에는 빤스만 입고 막 이렇게 막 여리저리 막 돌아다니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바로 F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언피니시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F 떠요. 이렇게 해서 만든 패션 파스웨이의 1학년 전체 학생들의 옷을 가지고 12월에 학교 내부에서 쇼를 하거든요. 이때 만든 옷의 개수는 뭐 과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맨즈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2피스는 됩니다. 상의, 하의 뭐 이런 식으로요. 이때 현타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샌마틴 들어와서 첫 학년, 첫 학기잖아요. 당연히 옷 만드는 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겠죠. 근데 옷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피스가 아니고 하나의 풀 룩으로 만들어서 쇼를 하라는 거예요. 공업용 재봉틀 달아본 적도 없고, 패턴 떠본 적도 없고, 바지 지퍼 달아본 적도 없고, 자켓 안감은 당연히 만들 줄 모르고, 이런데 뭔 하나의 풀룩으로 쇼는 쇼야.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쇼하고 자빠진 거죠. 네. 물론 입학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옷을 만들어 보긴 하지만 이거랑 그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입학 포트폴리오용 가먼트 만들 때는 뭐 하다 안 되면 진짜 손바느질도 하고, 본드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스테이플러로 받기도 하고, 물론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면 안 됩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야 돼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뭐 그렇게 뭐 만들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종종 그렇게 마무리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포트폴리오 할 때 옷 만들어 봤잖아. 근데 BA 때는 왜 옷을 못 만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네. 게다가 화이트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은 단 5주. 근데 이 5주가 온전히 옷 만드는 거에만 할당된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리서치하고, 디자인하고, 튜얼 만들고, 패턴 수정하고, 또 다시 튜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아웃컴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과정을 소화하는데 5주 주는 거예요. 패턴 커팅, 뭐 소잉 스케일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딱 5주 주는 거예요. 미치죠 내가. 제가 화이트 프로젝트 할 때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톨로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3잔 그 자리에서 다 원샷 때리고, 그리고 나서도
또 테스코 가가지고 레드불 4캔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방에 4캔 다 비우고 이러면서 3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막 이러면서 옷 만들었습니다. 이런 메이킹 프로젝트가 한 학기당 1개씩 있어요. 영국은 총 3학기니까 1년에 3번은 진짜 아주 야무지게 고생하는 거죠. 네, 2학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 피곤한 과정, 그 압박감 뭐 이런 거에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네, 뭐 대다수는. 제가 입학했었을 때 우리과 총 학생 수가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 합해가지고 28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몇 명 남았었더라? 13명인가? 네, 아무튼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근데 전 이런 아비규환 같은 방목형, 각계전투형 CSM 교육 방식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요, 애들이 한 2년 이렇게 생활하고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정말 터프해져요. 거의 뭐 패션 전사가 다 돼 있어요. 학생이 몇 명인데 테크니션 고작 1명 붙여주느냐. 아니 지금 밤새워서 옷을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뭔 학교 문을 10시에 닫느냐. 패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뭔 옷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부족하지.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배워가지고 와. 그리고 크린날은 이날이야. 크린날 이날이니까 칼같이 판을 9검 들고 나타나. 안 나타나면 F야. 뭐 이런 식의 마인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이 터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CSM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학생의 창의성을 가장 중시한 학교네, 뭐 학생의 개성을 잘 디벨롭 시켜주는 학교네,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2학년 마칠 때쯤 되잖아요. 그냥 애들이 싹 다 은간우예요. 프란시스 은간우. 예. 뭐 프란시스 은간우라는 아티스트가 누군가 하면서 찾아보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아티스트 아닙니다. 샌마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도 CSM에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